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걸어온 전화 한 통. 나 기억이 돌아왔어. 하지만 낮에는 절대 말하지 마. 장독대 밑에 내 미래가 있다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손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꿈을 포기하고 할아버지를 돌보던 26살 예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2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카페 유리창을 두들기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26살 예은은 텅 빈 카페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물렀어요. 갈색 앞치마 주머니에서 나온 건 고작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예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돼요. 할아버지께 아침 약을 드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 뒤 카페로 출근하죠.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할아버지 저녁 준비와 간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취업하거나 결혼 준비로 바쁜데 예은만 홀로 시간이 멈춘 듯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미술을 전공했던 예은에게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2년 전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와 오랜 갈등으로 인해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은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카페 알바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은아, 너무 힘들면 요양원도 생각해봐야지. 남자친구 진우가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예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예은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쁠 때도 할아버지는 늘 예은 곁에 계셨죠.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는 예은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가끔 엉뚱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헤매기도 하고 밥을 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배고프다고 하세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예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예은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꿈은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할아버지가 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은은 문을 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거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은을 보시고도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준비해둔 도시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 배고프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예은은 간단한 계란찜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떠드리며 예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예은에게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지만 예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가가 되라고 하셔서 미술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림 그릴 시간도 없어요.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예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간 예은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하지만 곧 할아버지는 다시 손을 놓으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예은은 그저 우연한 반사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할아버지를 침실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을 넘기며 예은은 과거의 꿈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개인전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예은은 연필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일도 또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할아버지 간병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은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 예은은 스케치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은이 상상도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은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어요. 알람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예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어릴 적 예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좋은 꿈 꾸세요. 예은은 문을 살며시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자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오늘도 역시 예은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예은은 할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시고 한 숟가락씩 떠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순하게 입을 벌리시며 죽을 드셨습니다. 가끔 예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예은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 예은이에요, 할아버지. 예은이 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린 후 예은은 카페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일하러 가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배고프시면 드세요. 예은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은아. 예은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내내 예은은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손을 잡으신 것도 오늘 아침 이름을 부르신 것도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 예은은 집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점심 드셨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구야? 누구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들렸어요. 예은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예요, 예은이요. 곧 집에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예은은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했어요.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신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다행히 별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놀라셨죠?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어릴 적 예은을 바라보시던 그 따뜻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예은은 할아버지를 계속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드시는 모습도 예전보다 의식이 있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예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잡고 계시더니 무언가 말씀하려는 듯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명확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고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병세가 악화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조금씩 회복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예은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경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예은은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집 전화였거든요. 할아버지가 거시는 방에 있는 그 오래된 전화기 말이에요. 여보세요. 예은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예은아, 나 기억이 돌아왔어. 예은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저 알아보세요. 그럼 우리 예은이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예은이. 예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예은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은아, 낮에는 절대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왜요, 할아버지? 왜 비밀로 해야 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장독대 알지? 네, 알아요. 그 장독대 밑을 파봐. 내 미래가 거기 있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은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급히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핸드폰 통화 기록에는 분명히 새벽 2시 3분에 집 전화로부터 온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뒤뜰에 장독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장독대 말입니다. 과연 그 밑에는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은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한밤중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 기억이 돌아왔어. 낮에는 절대 말하지 마. 장독대 밑에 내 미래가 있어. 이 모든 말들이 과연 현실이었을까요? 새벽 5시가 되자 예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어젯밤 일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은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은은 그대로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7시쯤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예은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을 바라보시더니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젯밤의 또렷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예은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만 갸웃거리실 뿐이었습니다. 예은은 실망스러웠지만 체념하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역시 꿈이었나 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드시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니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젓가락 사용이 능숙하셨고 가끔 예은을 바라보시는 눈빛에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젯밤에 전화 거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은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동안 할아버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은은 카페로 출근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꿈이라면 통화 기록이 남을 리 없잖아요. 오늘은 유독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해도 예은의 머릿속은
온통 장독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은은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점심 드세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평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의 또렷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배고파. 할아버지는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은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걸까요? 오후 시간 내내 예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예은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뒤뜰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예은은 자연스럽게 뒤뜰로 나가봤습니다. 뒤뜰에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장독대 5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라 겉면이 많이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은은 장독대 주변을 살펴봤어요.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뒤뜰의 모습이었어요. 뭘 하고 있니?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 예은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 할아버지. 그냥 뒤뜰 구경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장독대를 바라보시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평소의 멍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 장독대들 오래됐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예은의 팔을 살짝 잡으셨어요. 들어가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예은은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 예은은 할아버지를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밥을 드시는 모습도 그렇고 가끔 예은을 바라보시는 눈빛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깐 예은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예은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핸드폰을 옆에 두었어요. 혹시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2시가 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예은은 실망하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예은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집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예은아, 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똑같이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응, 밤에만 잠깐씩 돌아와. 낮에는 기억이 흐릿해져. 그럼 낮에도 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렴풋이는 기억해.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표현을 못하겠어. 예은은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할아버지, 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예은아, 장독대 얘기 기억하지? 네,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있어.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예은아,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알아요. 그럼 믿어.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한 게 있어. 내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예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밤에만 통화해야 해요? 곧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전화가 끊어진 후 예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꼭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장독대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장독대 밑에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은은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할아버지와의 통화가 꿈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핸드폰 통화 기록에도 새벽 1시 34분에 집 전화와의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셨어요. 예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을 바라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소의 멍한 표정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은이.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예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는 밤처럼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은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기분이 좋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예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아침을 드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질도 더 자연스러우셨고 가끔 예은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내내 예은은 장독대 생각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했다는 것이 정말 거기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해야 했던 걸까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도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어요. 예은아. 네,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예은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장독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예은은 휴대폰으로 장독대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장이나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정보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끔 뒤뜰에서 혼자 뭔가 하고 계셨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어려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은은 뒤뜰로 나가봤어요. 낮에 보는 장독대는 더욱 평범해 보였습니다. 5개의 장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전부였어요. 예은은 장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돌들과 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특별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있는 장독대 옆으로 가보니 뭔가 달랐어요. 다른 곳보다 흙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뭘 하고 있어?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은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이 서 있는 장독대를 바라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거기 뭐가 있나? 예은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여기에 뭔가 묻어두신 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예은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다른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예은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예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며 계속 궁금해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으셨고 가끔 예은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예은의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예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 잘 들어. 네, 물론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렸거든요. 시계를 보며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어요. 예은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은아,
오늘 장독대 봤지? 네, 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거기에 뭔가 있어요. 있어. 하지만 아직은 파면 안 돼. 왜요? 때가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할아버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고지야. 할아버지가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해. 마지막 준비요. 응. 그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있어. 그걸 내게 온전히 넘겨주려면 시간이 필요해. 예은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무슨 비밀이에요?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이야. 할아버지. 예은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림 그리는 내 모습이 제일 예뻤거든. 예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예은이. 할아버지, 그런데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는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응.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전화가 끊어진 후 예은은 창밖의 장독대를 바라봤어요. 이번 주 안에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니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준비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흘이 더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낮에도 점점 또렷해지셨고 예은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독대에 대한 이야기는 밤에만 하셨어요. 금요일 저녁 예은은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왠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왜 정장을 입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을 보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응, 예은아. 오늘 할아버지가 중요한 얘기할 거야. 예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날이 온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함께 드시며 할아버지는 예은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은이 처음 그림을 그렸던 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날,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날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있겠니? 내가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해했거든. 예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셨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말씀 못 해주셨어요? 병 때문이야. 낮에는 기억이 흐릿해져서 확신이 없었어. 그럼 이제는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말하길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더라. 예은은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얘기였거든요. 언제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어제 혼자 다녀왔어. 내가 일하는 동안에 말이야. 할아버지, 혼자 다니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기억이 많이 돌아왔거든. 예은은 할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셨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아지고 계신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예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이제 진짜 얘기를 해줄 시간이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예은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해줄게.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점점 사업이 커졌고 꽤 성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부모님이 그 돈을 노릴까봐 걱정됐거든. 예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와 갈등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돈 문제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래서 비밀로 하신 거예요. 응.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려고 생각했어.
저한테요. 넌 어릴 때부터 달랐어. 돈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지.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심했어.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두겠다고. 예은은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장독대에 뭔가 묻어두신 거예요. 응. 거기에 내 미래가 있어. 할아버지는 예은과 함께 뒤뜰로 나가셨어요. 달빛 아래 장독대들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장독대 옆으로 가셨어요. 예은이 며칠 전 유심히 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야.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셨어요. 예은도 함께 도왔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할아버지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어요. 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셨어요. 비닐로 여러 겹 쌓인 상자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상자였지만 제법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보자. 거실로 돌아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셨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예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들과 함께 오래된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선물이야. 예은은 말을 잃었어요. 상자 안의 금덩이들은 작지만 꽤 많았습니다. 대충 봐도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런 걸 어떻게? 할아버지는 편지 봉투를 예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 편지부터 읽어봐. 할아버지가 내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들어있어. 예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예은이에게라고 할아버지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이 편지를 쓰셨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써왔어. 언젠가는 내게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예은은 편지를 펼쳤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읽을수록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예은아, 이제 내 꿈을 마음껏 펼쳐라. 할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예은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예은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열심히 모았지. 예은은 상자 안의 금덩이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작은 것들이지만 10개가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는 1억 정도 될 거야. 1억이요. 예은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응. 내가 그림 공부하고 작업실도 마련하고 당분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그런데 예은아,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야 해. 당연히 그림 공부하는 데 쓸 거예요. 할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엄마는 모르시는 거죠. 응. 내 엄마는 아직 말하지 마.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예은은 이해했어요. 엄마가 알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은행에 가서 금고를 빌려. 그리고 조금씩 팔아서 쓰면 돼. 예은은 할아버지의 꼼꼼한 계획에 감탄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 두셨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이런 큰 돈을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평생 내만 생각하며 모은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예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페 알바로 하루하루 버텨가던 자신이 이제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예은은 카페에 휴가를 내고 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금고를 빌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은행원이 말하길 금의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 팔기 좋은 때라고 했어요. 예은은 일단 절반 정도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예은은 할아버지의 믿음이 고마웠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자신에게 맡겨주시다니 말이에요. 은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은은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야. 그때 내가 미술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응. 내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신 준비해 준 거야. 예은은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만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니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함께 드시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예은아, 이제 진우한테도 얘기해야지. 진우 오빠한테요. 응. 그 친구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함께 꿈을 키워가면 좋겠어. 예은은 진우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지켜봐준 진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진우가 놀러 왔어요. 예은은 할아버지와 상의한 후 진우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정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런 준비를 해주셨다고. 응. 이제 나도 그림 공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우는 예은을 꼭 안아줬어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좋겠어. 할아버지도 진우의 반응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진우야, 우리 예은이 잘 부탁해. 네, 할아버지.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예은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내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예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마음껏 그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 꿈을 펼쳐라. 예은은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현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할아버지는 예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행복해. 그날 밤 예은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예은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 장독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꿈을 향한 출발점이 된 거죠. 한 달이 지났어요. 예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돈으로 작은 아틀리에를 얻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틀리에에서 첫 작품 완성했어요. 예은은 신이 나서 할아버지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였습니다. 오, 이게 할아버지야.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는 감탄하시며 그림을 자세히 보셨어요. 예은의 실력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 있었거든요. 매일 그림만 그리니까 실력이 늘었나 봐요. 역시 재능이 있어. 할아버지가 봐도 정말 훌륭해. 할아버지의 칭찬에 예은은 기뻤어요. 그동안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았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뇌경색 이후 이렇게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말이에요. 예은아, 오늘 내 엄마가 온다고 했지. 네, 오랜만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제 내 엄마한테도 얘기해야겠어. 정말이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말해도 돼. 예은은 조금 걱정됐어요.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거든요. 오후 3시쯤 엄마가 오셨어요.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미경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는 예은을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예은아, 요즘 일은 어떻게 하고 있니? 카페 그만뒀다면서. 네, 지금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엄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할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거실로 가셨어요. 예은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 있으세요? 예은이 일 때문에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엄마께 설명해 드렸어요. 예은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예은이를 위한 일이야. 그 아이는 달라, 미경아. 엄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은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예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놀란 거야. 아버지가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엄마, 저 그림 열심히 할게요. 예은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니? 네,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엄마는 예은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럼 열심히 해. 엄마도 응원할게. 예은은 너무 기뻤어요. 엄마까지 자신의 꿈을 인정해 주시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도 함께 왔어요. 엄마는 진우를 보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예은이 많이 도와줬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은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모든 걸 지켜보셨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그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예은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내년에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더 쌓을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첫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밤 예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는 예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예은아.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예은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돌봤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죠.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내 첫 개인전 보는 게 꿈이야. 예은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은은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 자신이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해준 할아버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은에게는 꿈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죠. 2년이 흘렀어요. 예은은 약속대로 첫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리에는 지난 2년 동안 그린 작품들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의 초상화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일상, 그리고 희망을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다음 주에 개인전이에요. 정말 기다려지네. 할아버지가 제일 기대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매일 예은의 아틀리에에 놀러 오셔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의미야? 예은이 최근에 완성한 작품을 가리키시며 물어보셨어요. 장독대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그린 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의미 깊네. 할아버지는 그림을 보시며 뭉클해하셨어요. 개인전 준비로 바쁜 가운데 예은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진우가 프로포즈를 한 거였거든요. 예은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겠어.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 예은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우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오래 기다렸구나. 진우야, 우리 예은이 잘 부탁해. 네, 할아버지. 예은이 꿈도 계속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 개인전 개막일이 다가왔어요. 예은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많이 오실까요? 올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거든. 정말이요. 응. 카페 사장님, 동네 아주머니들, 병원 선생님까지 다 초대했어. 예은은 웃음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진우의 가족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초대하신 분들까지 모두 왔더라고요. 예은아, 축하해. 엄마가 꽃다발을 안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응원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화가가 되다니. 할아버지는 작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정말 훌륭해. 할아버지가 봐도 정말 잘 그렸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날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예은의 작품에 감동했고 몇 점은 바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기뻐하셨습니다. 예은아, 다음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전시하자. 할아버지, 너무 성급하세요. 아니야. 내 실력이면 충분해. 진우도 예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예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뒤뜰에 나갔어요. 장독대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모든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내가 이뤄낸 현실이야.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예은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예은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계셔주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내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잖아. 예은은 웃으며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날 밤 예은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년 전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예은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예은의 굳은 의지가 만나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은의 꿈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담은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것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